초등학교 시절에 마지막 방학식 날이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못 보던 신발들이 보인다. 아버지가 낯선 사람들과 무언가를 의논 중이다. 거실로 들어서자 그들이 나를 바라본다. 아저씨 둘과 아줌마 한 명. 개량 한복을 입은 그들은 저녁까지 먹은 다음에야 일어섰다. 며칠 후 그들이 다시 왔을 땐 무척이나 요란스러운 복장이었다. 온 집안에 새끼줄을 치고 거기다가 부적을 매달았다. 집안 구석구석 가져온 부적을 모두 매달자 이번엔 상을 차리기 시작한다. 커다란 상 위에 갖가지 과일들이 올라온다. 마지막으로 돼지머리가 올라오자 상 차리기가 끝났다. 여자가 방울을 들고 널뛰기를 시작한다. 알아듣지 못할 괴상한 노래와 함께 온 집안을 뛰어다닌다. 두 명의 남자는 각각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두꺼운 책을 펼쳐댄다. 상 바로 앞에서 아버지가 절을 하기 시작한다. 연신 절을 해대는 아버지를 보고 있자니 갑자기 서글퍼진다. 짙은 향냄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굴레에서 빠져나오려 몸부림치는 아버지가 불쌍해서였을까? 아무튼 내 얼굴은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버렸다. 그 언젠가 조상 한 분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다. 정해진 운명이지만 순순히 항복하진 않았던 것이다. 낮부터 시작된 구판은 자정까지 이어졌다. 나는 자지 않고 구판을 지켰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새벽 2시가 되자 껌뻑 졸던 내가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촛불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것 중 몇 개는 실제로 꺼져버렸다. 무척 생소한 느낌. 거대한 무언가가 집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그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다. 구시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두커니 서 있던 그것이 조금씩 움직인다. 그리고 아버지 주위를 천천히 돌기 시작한다. 끔찍한 두통에 소리를 지를 뻔했다. 뭔가가 서서히 옥죄어오고 있었다. 원망과 저주, 피 끓는 감정들이 회오리치듯 사방천지로 몰아친다. 때마쳐 그것이 점점 더 빨리 움직인다. 절름발이 병신처럼 뒤뚱거리며 아버지 주위를 빠르게 빙빙 돈다. 아버지의 안색이 시퍼렇다. 곧 죽을 것처럼 위험해 보인다. 지켜보기만 하는 나도 이럴 진데 당사자인 아버지는 어땠을까? 빙빙 돌던 그것이 갑자기 지랄 발광을 해댄다. 온몸을 부르르 떨며 기괴한 동작을 짓는다. 시퍼런 한, 뿌리 깊은 원혼들의 한이 일제히 몰려든다. 세 사람도 굿을 멈추고 벌벌 떨고 있다. 그들도 처음 경험했을 것이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해야 이만한 원한이 쌓일 수 있을까? 그들은 짐작도 못할 것이다. 대를 이어올 때마다 한이 쌓이고 쌓였다. 남김없이 갈무리된 그것은 깊이를 짐작히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아버지가 꺽꺽 넘어간다. 아버지 전신을 그것이 미친 듯이 어루만진다. 그러던 한순간 그것이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서서히 얼굴을 아버지에게 가져간다. 안 돼! 아버지가 보았다던 할아버지의 최후가 떠올랐다. 슥. 그것이 손을 뻗어
이마로 가져간다. 죽을 것 같다. 정말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 그 옛날 아버지는 기절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것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채운다. 양쪽으로 머리카락이 갈라진다. 일순간 머리카락이 확 하고 제쳐졌다. 그걸로 끝이었다. 아니, 시작이었다. 아버지는 끝이었지만 내게는 시작인 셈이다. 아버지는 예상과는 달리 제법 평온한 표정으로 숨을 거두었다. 죽는 것이 차라리 편했던 것일까? 죽어서야 비로소 벗어났다고 기뻐했던 것일까? 사람들로 붐비는 장례식장에서 골똘히 생각해본다. 밝은 대낮에 형광등까지 모조리 켜져 있고 수십 명의 사람들까지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한쪽에서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다. 아버지가 아닌 나를 향한 채.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중학교 2학년, 유달리 햇살이 밝았던 날로 기억한다. 너나 할 것 없이 왁자지껄한 점심시간 무렵 열린 창문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다. 새까만 도둑고양이. 우와! 아이들이 감탄성을 내지르며 고양이에게 몰려들었다. 여긴 3층인데 저놈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고양이는 아이들이 준 음식을 거부도 하지 않고 받아먹었다. 어딜 가나 악동들은 있기 마련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들이 뒷편에서 쑥덕거리고 있었다. 내가 잠시 일어섰다 다시 앉았을 때 뭔가가 물컹했다. 소름 돋는 느낌과 함께 벌떡 일어섰다. 아이들이 죽는다고 웃어댔다. 설상가상으로 고양이가 달려들었다. 발톱으로 내 손등을 핥히었다. 순식간에 빨간 줄이 쭉쭉 그였다. 도망가는 내게 고양이가 힘껏 점프했다. 눈앞에 시커먼 게 달라붙자 제정신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미친 듯이 고양이를 가격했다. 털썩 축 늘어진 고양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었다.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근처에 있던 샤프로 놈을 힘껏 찔렀다. 날카로운 소리가 터져나왔다. 수십 번도 넘게 찔렀다. 그래도 놈은 죽지 않았다. 나는 벌떡 일어나 필통을 뒤졌다. 커터칼이 보이자 냉큼 손에 쥐었다. 칼날을 거칠게 빼고는 미친 듯이 놈을 베어나갔다. 뜨끈한 피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기이한 집중력에 사로잡힌 나는 놈의 해체 외에는 관심을 둘 수 없었다. 살을 가르고 내장을 헤집었다. 입을 강제로 벌리고 목구멍 깊숙이 칼을 쑤시 박았다. 나를 핥힌 앞발을 잘라내기 위해 반대쪽 손으로 그것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격렬한 왕복 운동에도 발은 쉽게 잘리지 않았다. 조그만 커터 칼날이 뼈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지 않았다. 칼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발을 덥석 물었다.
어금니를 사용해 힘껏 씹었다. 무서운 정적 속에 와드득 와드득 뼈 씹는 소리만 울려 퍼졌다. 마침내 놈의 발을 몸통에서 분리시키는 데 성공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울컥 솟았다. 그것은 혈관을 따라 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거칠 것이 없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가슴을 확장시켰다. 그것은 거대한 자신감이었다.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벌벌 떠는 아이들. 아무도 자신만만한 내 눈을 감당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처럼 사물함 한켠에 서 있었다. 애써 외면하며 언제나 피했던 그것.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을 보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가소로워서 미칠 것 같았다. 가까이 가자. 그것이 저만치 물러난다. 엉거주춤 물러서는 그 모습이 처량해 보인다. 짐짓 눈을 부라려준 다음에 그제서야 돌아섰다. 만족감에 어깨가 으쓱거린다. 씨발년이 뒤질라고.